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글로벌 문화 다양성 이해하기 사전 교육을 맡게 된 안은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찾고 볼 수가 있는 책입니다. 간결한 글과 그림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책은 글자를 모르는 유아도 그리고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사회 문제도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다양성 이해하기 이 사전교육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준비했는데요. 글로벌 플러스 문화.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플러스 사회라는 부분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림책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책을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책은요. 다름이라는 그림책인데요. 같은 행동이지만 각 나라마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쉽게 보여주는 그림책이에요. 각 나라별 문화의 차이를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지금 다른 문화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책 표지에 지금 다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다르다는 거는 뭘까요? 다르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책 표지에 보이는 그림에서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피부색이 다르네요. 나이도 다 다른 것처럼 보이죠? 옷 입은 것도 다 달라요. 키도 다르군요. 그러면 같은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다 사람이네요. 다 웃고 있어요. 그래요.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죠. 자,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름, 다르지만 같은 우리. 박유빈 선생님 글그림. 지금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다고? 그럼 떠나기 전에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볼래? 이건 다름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영호와 만났을 때 반갑다며 뺨을 때린다면 영호와 너는 싸우게 되겠지만 내가 그린란드에서 이누이트족 친구를 만나 뺨을 때리면 그 아이는 웃으며 너의 뺨도 때릴 거야. 너는 화내지 않고 모두와 인사할 수 있겠니? 내가 숟가락 대신 오른손으로 밥을 먹겠다고 하면 혼나겠지만 인도에서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대신 왼손으로 밥을 먹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를 말리겠지?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V 표시를 해도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어주겠지만 호주에서 사진을 찍을 때 손등을 보이며 V를 하면 사진을 찍어주던 사람은 화를 낼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침을 튀기며 인사하면 상대방이 불쾌해하겠지만 케냐의 마사이족과 인사할 땐 내가 침을 튀겨도 괜찮아. 대신에 그들도 웃으며 너의 얼굴에 침을 튀길 거야. 친구와 서로 마음이 통했을 때 손바닥을 내밀면 친구가 멋지게 하이파이브를 해주겠지만 그리스에서 만난 친구에게 손바닥을 내밀면 친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거야. 내가 생선을 먹을 때 생선머리가 어디로 향하든 사람들은 맛있게 먹겠지만 중국에서는 생선머리가 가장 나이든 사람을 향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무척 화를 낼 거야.
할머니의 생일에 노란색 꽃을 선물하면 할머니는 소녀처럼 환하게 웃겠지만 멕시코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노란색 꽃을 선물하면 할머니는 버럭 화를 낼 거야. 엄마가 너에게 엄지를 들어서 칭찬해주면 너는 기분이 좋겠지만 엄마랑 일하러 간다면 아무리 멋진 친구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칭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줘.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주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만난 친구와 밥을 먹을 땐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라도 젓가락으로 집어주지 말라고 해줘. 내가 식당에서 트림을 하면 사람들이 눈치를 주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밥을 먹고 트림을 하면 너에게 요리를 해준 사람이 기뻐할 거야. 그런데 지금 몇 시야? 지금 너의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지만 그린란드 오전 4시 30분, 그리스 오전 9시 30분, 케냐 오전 9시 30분, 이란 오전 11시. 조금은 다르지만 모두 틀림없는 지금 이 순간이야. 이 이야기는 다른 문화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 먼저 그러면 한번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가장 재미를 느꼈는지 혹은 이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이 책은요, 다른 우리의 나라에서는 좋은 행동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잘못된 행동과 그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행동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허용되는 행동들을 담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책은 책을 좀 설명을 하자면 이쪽에 그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낙타, 스모 선수, 여기 아지라탑, 그리고 멕시코의 울타리 선인장과 부자, 만리장성,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케냐의 원주민, 캥거루, 그리고 인도의 릭샤라는 교통수단, 북극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면을 넘길 때 아이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찾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발견을 못했을 땐 책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손으로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아이와 그 나라에 가서 만난 아이를 비교해보면 옷차림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나라가 표시되어 있죠. 이 나라에서는 추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지금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요. 한 장 넘기면 이렇게 그 현지 사람을 만나면서 음식이 다시 그 나라 사람의 음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중국인데요. 중국으로 가면 이렇게 딤섬이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여기 일본이에요. 일본도 여기는 일반 우리 한국 가정의 식탁이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초밥과 우동으로 나와 있어요. 요거를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내가 미리 알아보지 않아도 여기 책 뒤에 이렇게 그 나라의 인사법 그리고 만났을 때의 예절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운 지방에 사는 이누이트족이 왜 상대의 뺨을 때리는지, 상대의 뺨을 때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코를 비비는 인사법도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엄지척하는 행동들도 인도에서는 그건 심한 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는 최고라고 인사할 때 어떤 표현으로 해주면 좋을까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 하고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일들도 오해하지 않고 쉽게 지나갈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목이 다르지만 같은 우리예요. 여기서 다른 거를 처음에 우리가 책 표지에서는 모습만 보고 다른 것을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렇게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엔 다른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달라서 좋은 것은 뭐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꼭 달라야만 좋은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또 같은 행동을 하면 어떨까 하고 아이들에게 상상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같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달라서 좋은 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아까 책 속에서 오른쪽에 작은 그림으로 이렇게 그 나라의 상징물이 표현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이란의 장면인데요. 요거는 자유의 탑이라고 이름을 바뀌었지만 아자디 타워라는 이란의 유명한 탑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와 여인이 지금 머리에 무언가 쓰고 있죠. 이 스카프를 쓴 모습을 우리는 히잡이라고 해요. 히잡의 모습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건축물인 사원 모습까지 이렇게 실제 사진 자료 화면과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히잡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 속에도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머리에 무언가 쓰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터번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케피아 그리고 멕시코의 솜브레로 중국의 띠주모인데요. 솜브레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창이 넓은 모자를 모두 다 솜브레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따갑다 보니까 이렇게 창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사막이라서 모래먼지가 많이 날려서 이렇게 캐피아를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한번 비교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이렇게 접할 때 인사말 같은 것도 이렇게 비교해서 활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르지만 같은 거, 이렇게 인사법이나 아니면 예절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것들도 있겠죠. 그 중에서 하나 집에 관련된 건데요. 집에 관련된 책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이 멋진 집을 찾아서라는 책은 한국에 있는 아이가 책을 보다가 우리 집만큼 멋진 집은 있을까라고 하면서 책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수상가옥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흑벽돌 집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수상가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운 나라니까 시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 위에 집을 짓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만든 집이 온도 조절 같은 것도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작게 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기후에 맞춰서 이렇게 집도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집을 이렇게 지도에서 한번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또 표시를 해서 그 지역의 특징을 보여준다면 여기 추운 지방에서 사는 집들 그리고 나무가 많은 지방에서는 나무로 만든 통나무 집들이 있다는 거, 몽골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이다 보니까 그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정착해서 그쪽에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가축들이 이제 먹을 풀이 없겠죠. 그래서 옮겨 다닐 수 있는 집이라는 게르라는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먹고 나면 또 다시 딱 이동을 해서 천막을 걷고 뼈대를 옮겨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요 게르라는 집 문화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똥으로 만든 집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여기 요 케냐 여기에서 똥으로 만든 집이 있어요. 쇠똥을 구하기 쉽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비바람을 또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고 뜯어서 또 불을 떼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런 문화를 알게 되면 아이들도 이런 다양한 집들이 그냥 멋진 집으로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기후와 그 조건에 맞춰서 조상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만든 형태로 바뀌어 왔구나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책도 있어요. 신발의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도 의복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혹은 그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에 관한 책을 읽어줄 때 책 표지를 보면서 이제 다른 것과 같은 거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리고 같은 행동이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해하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마음가짐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은 이제 가치나 덕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들과 토론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책 한번 만나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책은 샌드위치 바꿔먹기라는 책인데 이 책은 유니세프에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요르단의 라니아 왕비가 직접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책이라고 해요. 이거는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 책을 만나기 전에 먼저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중동 지방을 여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동 지방에선 있는 요 샌드위치, 후무스 샌드위치와 그리고 여기 영국에서 발달되기 시작한 땅콩잼 샌드위치 요 두 가지 지역에서 나는 샌드위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후무스라는 것은 병아리콩을 으깨서 만들어서 빵 안에 넣는 건데 이 두 가지 샌드위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이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한번 두 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샌드위치 바꿔먹기 라니아 알 압둘라 왕비, 켈리 다프치오 선생님 글, 트리샤 투사 선생님 그림, 신형권 선생님이 우리말로 옮기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샌드위치를 바꿔먹은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언제 이렇게 음식을 바꿔먹나요? 친해지고 싶을 때도 바꿔먹을 수 있고요. 맛있어서 소개하고 싶을 때도 바꿔 먹을 수도 있겠죠.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음식을 바꿔 먹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다른 친구의 음식을 먹었을 땐 어땠는지 그거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두 아이는 지금 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지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해요. 자,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샌드위치 바꿔먹기. 모든 이야기는 땅콩 버터잼 샌드위치로 시작되고 후무스 샌드위치로 끝이 나요. 셀마와 릴리는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둘은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둘은 함께 그네를 타고 놀았어요. 둘은 함께 줄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둘은 함께 점심을 먹었죠. 하지만 둘이 먹는 음식은 좀 달랐어요. 릴리는 땅콩 버터잼 샌드위치를 매일 점심으로 먹었어요.
셀마는 후무스 샌드위치를 매일 점심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릴리는 차마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셀마의 샌드위치가 괴상해 보이고 역겹다고 생각했어요. 릴리는 친구가 기분 나쁘게 생긴 병아리 콩으로 만든 빵을 매일 먹는 것이 정말 싫었죠. 왜 구역질나. 그리고 셀마도 차마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릴리의 샌드위치가 이상해 보이고 메스껍다고 생각했어요. 셀마는 친구가 끈적이는 땅콩이 든 빵을 매일 먹는 것이 끔찍했지요. 왜 토할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릴리는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릴리는 불쑥 말을 꺼냈어요. 너의 샌드위치는 구역질나게 생겼어. 방금 뭐라고 했니? 셀마는 친구의 말을 오해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물었어요. 난 너의 샌드위치가 구역질나게 생겼다고 말했어. 셀마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셀마는 얇고 부드러운 빵을 내려다보면서 그날 아침에 샌드위치를 반듯하게 두 조각으로 조심조심 자르며 아름답게 미소 짓던 엄마를 떠올렸어요. 마음에 상처 입은 셀마는 금세 화가 났어요. 그래, 하지만 너의 샌드위치도 역겨워 보여. 그리고 냄새도 고약해. 셀마는 말을 받아쳤어요. 릴리는 깜짝 놀랐어요. 릴리는 두껍고 질척질척한 빵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날 아침에 촌스러운 앞치마를 입고 샌드위치를 완벽한 삼각형으로 자르며 휘파람을 불던 아빠 모습이 생각났어요. 릴리는 셀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 샌드위치 냄새는 절대로 고약하지 않아. 천만의 말씀. 왜 구역질나? 왜 역겨워? 그날 오후 둘은 그림을 함께 그리지 않았어요. 그네도 함께 타지 않고 물론 줄넘기도 함께 하지 않았지요. 다음날 셀마와 릴리는 각자 다른 식탁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동안 땅콩 버터 대 후무스의 싸움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모두들 편을 가르기 시작했지요. 각각 다른 편에서 서로 안 좋은 말들을 했어요. 아, 땅콩 버터 입냄새. 마늘 입냄새. 야, 잼머리통. 병아리콩 대가리야. 곧 땅콩 버터나 후무스와는 아무 관계없는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들이 오갔어요. 넌 괴상망측해. 넌 멍청해. 넌 정말 웃기게 생겼어. 넌 옷을 바보같이 입었어. 그리고 한순간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자마자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야, 음식 싸움이다. 땅콩버터잼 샌드위치와 후무스 샌드위치와 또 다른 음식들이 식당의 양쪽으로 이리저리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음식들은 벽에 붙고 천장에도 붙고 식당 아주머니에게도 붙었어요. 셀마와 릴리는 와글와글 야단법석인 식당에서 서로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을 바라보았어요. 둘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부끄러워졌어요. 릴리와 셀마는 난장판이 된 식당 청소를 도운 뒤 교장실로 불려갔을 때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셀마는 릴리 맞은편에 점심을 내려놓았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샌드위치를 조금씩 오물거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릴리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어요. 내 땅콩버터잼 샌드위치 한 입 먹어볼래? 셀마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너도 내 후무스 샌드위치 좀 먹어볼래? 릴리도 방긋 웃었지요. 좋아. 셋을 세면 먹기로 할까? 그래, 셋 하면 먹는 거야. 하나,
둘, 셋. 와, 정말 맛있다. 이 맛도 정말 최고야. 둘은 깔깔거리며 서로 껴안았어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바꿔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셀마와 릴리는 교장 선생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전교 행사를 제안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땅콩 버터잼 샌드위치로 시작되고 후무스 샌드위치로 끝이 나요. 자, 두 아이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친했던 릴리와 셀마는 왜 친구가 먹는 샌드위치를 보면서 왜 역겹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서로 친했던 친구인데도 다른 것을 먹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게 더 맛있고 다른 사람 것은 맛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엄마가 해주신 샌드위치를 생각하면서 셀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릴리가 이거는 역겨워라고 말했을 때 말이죠. 아마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해준 음식을 먹고 또 엄마가 해주고 또 셀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전통적인 음식인데 하는 엄마 생각이 났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릴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빠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아빠가 음식을 이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못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책 속에서는 아빠도 음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렇게 하나의 모습이라고 또 아이들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릴리와 셀마는 서로 구역질 난다라고 생각했던 서로의 음식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그리고 만약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둘 사이는 어떤 사이가 되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면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답답하겠죠. 그리고 얘기를 했다면 얘기를 듣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겠죠. 만약에 셀마랑 릴리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계속 가만히 있었다면 더 상대방은 조금 더 쉽게 더 많이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속의 마음을 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기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나 전달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나의 기분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라고 안내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hummus와 땅콩버터잼 샌드위치로 지금 싸움이 일어났는데 각각 편을 나누어서 싸우게 됐어요. 왜 이렇게 편을 나눠서 싸우게 됐을까요? 그리고 땅콩버터나 hummus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들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음식 문제에서 모습까지 비하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 책 속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아이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친구가 하니까, 그리고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나, 어떤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했었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음식 싸움이 일어나는데 지금 두 친구는 멀찍이 떨어져서 이 모습을 보고 있죠. 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음식 싸움이 이제 음식 나눔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싸움에서 나눔으로 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존중도 있을 것이고, 이해도 있을 것이고, 배려도 있을 것이고, 내 친구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도 있겠죠. 만약 샌드위치를 바꿔 먹지 않았다면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바꿔 먹는다는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을지 아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끌어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많은 생각을 또 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은 자기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왜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을까? 나랑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가 안 되는 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거와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바꿔 먹으면서 그냥 네 거 맛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먹어보고 난 뒤에, 경험하고 난 뒤에 이거 정말 맛있었구나, 내가 맛있는 걸 몰랐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요 샌드위치를 바꿔 먹은 요 두 친구의 그 손에 들린 샌드위치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점이 많아도 있는 그대로 이 친구의 모습을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한다면 이 세상에 친구가 안 될 사람은 없겠죠. 친구가 되는 데는 어떤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식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을 가지고 서로의 음식 문화를 이해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했기 때문에 싸움이 이제 나눔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음식으로 접근을 해서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한다면 다른 음식에 관련된 책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맛있는 동그라미라는 책은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전통 옷을 입은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전통 옷과 음식을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밥이 빵이래는 맨날 밥을 먹고 이거 밥만 먹는 게 너무 지겨워하는 친구가 빵을 먹고 싶어서 빵을 주시고라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결국 나는 엄마가 만들어준 밥이 먹고 싶어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샌드위치 바꿔 먹기는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실 때 샌드위치를 음식을 바꿔 먹은 경험부터 시작해서 두 아이가 어떻게 친해졌다가 사이가 멀어졌다가 다시 친해지는 그 감정의 변화들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공감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왜 공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다음 세 번째 그림책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그림책으로 쉽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섬과 벌집이 너무 좁은데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시간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5초? 5분?
500년. 생산되는 시간 5초, 사용하는 시간 5분, 분해되는 시간 500년. 무엇인지 알겠나요? 이거는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사용되고 분해되는 것을 나타내는 시간인데요. 우리 주변에서는 일상적으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해요. 플라스틱은 비금속 물질인데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고 열을 차단하는 성질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썩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태웠을 때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단점이 있어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문제를 쉽게 이야기한 책 플라스틱 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바다새의 관점에서 이 플라스틱을 바라보는 이야기예요. 이 새는 플라스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다새의 눈으로 담담하게 그려낸 그림책 플라스틱 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표지에 있는 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그 표정이 어떤지 한번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보세요. 왜 혼자만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신 다음에 이제 그림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섬 이명애 선생님 글 그림. 나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작은 섬에 살고 있어요. 내가 사는 섬에는 알록달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들은 강을 따라 바다로 조금씩 흘러오기도 하고 태풍이나 해일이 일으킨 거센 파도를 타고 엄청나게 몰려오기도 해요. 계절을 따라 바다를 지나가는 친구들이 이 섬에 들르면 그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죠.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 하지만 금세 적응하는 법을 배워요. 알록달록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냥 신기해하며 물고 쓰고 덮어봐요. 때때로 몇몇 친구들은 그 속에 갇히기도 하고 먹이를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알록달록한 것을 먹기도 해요. 알록달록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들을 치우려고 하지만 섬은 금세 다양하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지요. 내가 사는 이 섬은 바다 한가운데에 새로 생겨난 플라스틱 섬이에요. 이 이야기는 인간들이 얼마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것의 심각성을 이 새의 눈으로 바라본 그림책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 책은 이렇게 읽을 때와 이렇게 보여줄 때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플라스틱 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요거를 바라보는 이 새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말을 전해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면지에는 플라스틱이 없었던 그 바다, 뒤에 면지에는 플라스틱으로 섬이 생긴 이 바다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새는 알록달록한 것들을 보고 있어요. 여기 이 알록달록한 것들, 우리는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알록달록한 것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놀이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고 있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은 얼마나 많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들이 바다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때도 그 비로 인해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기도 해요. 근데 그 흘러간 쓰레기들이 다시 또 밀려와서 해안가에 많이 있다는 기사들을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 새들은 이 알록달록한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새의 입장에서 이 알록달록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서 이 알록달록한 것을 먹고 또 쓰고 또 덮어보는지. 그리고 나면 이 동물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그림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장면에서 이 동물들이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알록달록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없어지는 것에 비해서 치워도 이렇게 더 다양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 왜 인간들은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을 계속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마지막 표정에서 이 바다새가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 많은 쓰레기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데요. 여기 강으로 밀려온 쓰레기들, 바다에 떠밀려온 쓰레기들, 그리고 비닐을 해파리로 착각해서 이렇게 바다 거북이들이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새들도 이렇게 먹어서 뱃속에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플라스틱 사용을 하는 양이 1위라고 해요.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치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 섬이 여기 있어요. 태평양에 있는 이 플라스틱 섬. 근데 이 플라스틱 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5개씩 이렇게 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국제적인 모임 같은 데서도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왜 동물들한테만
피해가 있는 이 쓰레기를 우리가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동물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해요. 바다 물고기들이 먹는 플라스틱이 그 몸에 축적이 돼 있어서 그걸 또 우리가 또 잡아서 먹게 되면 다시 또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치약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또 포함되어 있고 스크럽제에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으로 만들자 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플라스틱을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규제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국제적으로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토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서 플라스틱 말고 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지구 온난화에 관한 문제예요. 이 지구 온난화에 관한 문제는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라는 이야기로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투발루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투발루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의 이야기예요. 여기가 바로 투발루가 살고 있는 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행복하게 살고 있던 로자가 이 투발루를 떠나게 돼요. 바닷물이 자꾸 불어나서 이곳에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동안 나고 자랐던 곳에서 보냈던 추억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있어요. 이 정든 고장을 떠나야 되는 이 로자의 마음은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물을 싫어하는 투발루 고양이가 함께 떠나려고 했는데 못 떠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남아 있어요. 여기 타야 되는데 못 타고 이렇게 있어서 로자는 떠나면서 투발루가 물을 무서워하는데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투발루는 원래 이렇게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점점 지나면서 좀 사라지고 있대요. 지금도 벌써 4개의 섬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가라앉는 섬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 그럼 뭘까 하고 이야기 나눠볼 수가 있겠죠.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다. 왜 올라가냐? 그러면 인간이 천연가스를 너무 많이 사용했나? 아니면은 화산이나 뭐 다른 자연재해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숲이 파괴되면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더 가중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여러 국제사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책 속에 나오는 로자는 지금 다른 나라로 가게 되겠죠. 그럼 다른 나라에 가서 살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생긴 게 바로 기후난민이에요. 이런 거는 투발루의 안타까운 사연들은 영상으로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기후난민이라고 하는데, 난민들은 이렇게 전쟁으로 일어난 난민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난민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재미있게 또 풀어주는 그림책이 있어요. 마지막 그림책. 글로벌 사회에는 2번째 그림책이 되겠죠. 그림책 벌집이 너무 좁아. 요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벌집이 너무 좁아는 꿀벌 사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이민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또 재미있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로 쓴 이야기예요. 자, 집이 좁아졌대요. 왜 집이 좁아졌을까요? 물건을 많이 샀다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 꿀벌들의 모습에서 너무 살이 쪘어요 하고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집이 왜 좁아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벌들은 어떤 곤충인가? 집단 생활을 하는 곤충이구나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벌집이 너무 좁아. 안드레스 P. 안드레우 선생님 글, 킴 아마테 선생님 그림, 유 아가다 선생님이 우리말로 옮기셨어요. 벌집이 너무 좁아. 어느 날 꿀벌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왜 비좁아졌을까입니다. 일할 때도 항상 다닥다닥 붙어서 해야 하고 휴식 시간에는 퍼즐 맞추기는커녕 구슬치기도 할 수 없고 신문조차 마음 놓고 펼쳐 읽을 수 없었거든요.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 역할을 나누고 힘을 합치는 것에서는 그 어떤 동물도 꿀벌을 따라올 수 없지요. 회의가 끝난 뒤 꿀벌들은 이 문제를 조사할 대표 셋을 뽑았습니다. 조사관 꿀벌들은 꼬박 일주일 동안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벌집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조사관 꿀벌들은 다른 벌들에게 벌집 중앙 광장으로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가 온 거죠. 며칠 동안 끈기 있고 치밀하게 조사한 결과 우리 벌집에는 꿀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용 방은 충분히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침실의 수를 세어보니 매우 걱정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등이 오싹해지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조사관 꿀벌 대표는 조금 과장된 어조로 얘기하다가 잠시 숨을 고른 뒤 공포에 잔뜩 찔린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벌집에 꿀벌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도 꿀 떨어지는 소리도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벌 한 마리가 더 있대. 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밖에서 날아들어온 벌 한 마리가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꿀을 먹고 있을 거야. 뚱뚱보 벌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외국에서 온 벌일 거야. 다른 벌이 속삭였습니다. 이민 온 벌일지도 몰라. 옆에 있던 다른 무리의 벌이 말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저분하게 씻지도 않고 자고 먹고 하고 있을 거야. 또 다른 벌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모두들 화가 나서 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공간을 빼앗고 있는 벌이 누구냐고! 아마 우리 벌집보다 더 작은 벌집에서 왔을 거야. 우리한테 병이라도 옮기면 어떻게 하지? 수벌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꿀 공장에서 내 일자리를 빼앗아 버릴지도 몰라. 일벌이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 벌은 어디 있는 거야?
다시 모든 벌들이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어서 나와보라고! 하지만 끝내 그 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억자 벌은 벌들에게 각각 번호를 매기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벌은 각각의 벌들에게 여권과 출생 증명서를 발급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탐정벌은 모든 벌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보자고 했지만 아무도 선뜻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언어학자 벌은 모든 벌들의 윙윙거리는 날개짓 소리를 들어보고 우리와 다른 소리를 내는 벌을 찾아내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벌들은 모두 저마다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벌집 안의 소란과 동요는 점점 거세져서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여왕벌이 나섰습니다. 자, 벌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더듬이를 가지고 있지요? 네, 당연히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 배에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있지요? 네, 그렇죠. 벌들은 합창하듯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벌침을 가지고 있고 꽃에서 단물을 모아와 꿀을 만들지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벌 국민 여러분, 어쩌면 우리 벌집에 침입자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방이 하나 모자란 것은 아닐까요? 침입자를 찾는 대신 그 시간에 모두 힘을 모아 우리 벌집에 방 하나를 더 만들면 어떨까요? 여왕벌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벌들은 그제야 방을 하나 더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꿀벌을 위한 예쁜 방을 말입니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그 뒤로도 새로운 꿀벌 한 마리가 누구인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단순히 계산을 잘못해서 빚어진 일인지도 모르지요. 벌집에 지금 방이 벌집이 좁아졌죠. 여기 있는 벌들은 왜 좁아졌다고 느꼈나요? 평소 때 하던 일을 하는 게 좀 불편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방이 좁아졌나 해서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그 조사관이 발표한 게 뭐였어요? 우리 벌집에 벌이 하나 더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벌들이 지금 여기 표정을 보면 자, 어떤 표정들을 짓고 있나요? 우리 벌집에 꿀벌 한 마리가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나요? 그 벌이 어디에서 왔을까? 왜 왔을까? 여기 와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벌을 찾아낼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쉬쉬 하는 벌들도 있었어요. 새로운 벌이 나타났다고 하자 여기 벌집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벌인가? 이민 온 벌인가? 어디 지저분하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몰라 하면서 우리보다 더 못한 곳에서 왔을 것이다. 혹은 우리한테 병을 옮길 것이다.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들 지금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하는 걱정들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벌, 새로운 벌이라는 그 벌에 대해서 아무 정보 없이 내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방법을 썼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왕벌이 등장하죠. 여왕벌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더듬이를 가지고 있나요?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있나요? 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질문을 합니다. 왜 여왕벌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묻는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네, 맞아요 하고 대답하면서 이 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은 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왕벌은 방을 하나 더 만들자고 합니다. 우리 벌집에 벌 한 마리가 더 들어와 있다라는 것과 방이 하나 모자란다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을 하나 다 만들고 난 뒤 이 침입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새로운 방, 이 방은 굉장히 포근해 보이죠. 다른 누군가가 와서 자도 아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인데 이 방에는 누가 들어와서 사는지 모르겠죠. 여기는 지금 벌이 한 마리 누워 있는데 이 벌이 침입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책 속에 보면 책 속에서 침입자 벌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침입자가 한 마리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왜 끝까지 이 벌을 찾지 않았을까? 끝까지 찾아내지 않는 게 옳은 방법이었나? 만약 나라면 이 벌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인가? 이 벌집이 너무 좁아라는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벌집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벌집에서 온 벌 한 마리 때문에 이 벌집이 온통 시끄러워지고 의심하고 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또 난민들 그리고 해외 이주자들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세터민들 이런 나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느끼는 모습들을 이 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각해 보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조금 못 사는 곳에서 왔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한테 나쁜 병을 옮기고 있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기침만 해도 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나?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거를 규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가 난민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떤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진 않았나 그리고 여왕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여왕벌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이 모습에서 글로벌 리더로서는 어떤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 하는 문제까지 이야기 나눠보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글로벌한 사회여서
다른 외국인들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도 외국인들을 자주 볼 수 있고 또 외국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 또한 또 이야기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이 벌들은요, 이제 그 다른 꿀벌이 이제 이 벌집에 오면 문지기 벌이 그 벌을 받아준다고 해요. 힘들게 꿀을 모아가지고 온 이 벌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지치지 않게 그냥 받아주고 또 거기서 쉴 수 있게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 이민자들, 난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벌집이 너무 좁아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난민 문제를 굉장히 짧은 글인데도 쉽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림책이 한 권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평화를 꿈꾸는 난민 이야기, 같은 시간 다른 우리라는 그림책인데요. 이거는 두 아이가 같은 일을 하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학교에 갈 거야 라고 하지만 밥을 먹는 식탁의 모습, 그리고 집의 이렇게 모습. 학교야 잘 있어 라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창문도 깨지고 철조망도 구멍이 나고 하고 있죠. 울타리도 망가지고. 오늘은 집에서 안 잘 건데 왜 안 자는지, 가는 길은 얼마나 먼지, 자는 모습, 지금 멀리서 기다리고 있죠. 예방 접종을 하러 온 친구와 여기는 이제 주사를 맞으러 온 친구. 난민촌에서. 그래서 학교에 가서 다시 둘은 만났어요. 같지만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두 친구가 손을 맞잡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긴 글은 아니지만 그림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책도 쉽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집이 너무 좁아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림책으로 글로벌 문화 다양성 이해하기 그림책 소개 이제 다 끝났는데요. 여기 샌드위치 바꿔먹기라는 저자인 라니아 왕비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이나 외국 것 또는 이상한 것과 마주쳤을 때 곧잘 성급한 판단을 내리곤 한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알려고 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관점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누군가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이 대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화, 그리고 차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그리고 글로벌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쉽고 또 재미있게 찾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그림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래지향 독서교육연구의 연구원 안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